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결산 관련해서 우리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총리님께는 매크로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나라 빚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국가 채무는 1,41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부총리가 그 결산 제안 설명서라는 걸 통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채무가 1,305조라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차. 예.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우리 국가 채무 국가 부채가 2,772조라고 지금 또 그 다음 쪽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총리님, 도대체 이게 4쪽과 5쪽과의 차이는 4쪽에서 말한 1,300조의 2배를 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고 어느 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입니까? 나라 빚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두 번째 관련된 부분들은 저기 있는 대로 국고채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총리님께서 예산 재정 전문가 아니시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똑같은 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2배나 차이 나는 숫자가 보고된다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국제기구, IMF나 OECD에서 도대체 몇 가지 종류로 이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분류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IMF는 부채의 종류 4가지, 부채의 주체 5가지, 이걸 조합을 하면 한 20가지 정도의 그 국가 부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국제 기준을 위해서는 일반 정부 부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총리가 답변한 4쪽과 5쪽에 있는 숫자는 이거 어느 거하고도 맞지 않는 걸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L3와 D4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정부 부채, 이거를 기재부가 앞으로는 재경부가 발표를 해야 될 것이고, 총리님께서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관심 드립니다. 갖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 IMF의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20가지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 학자들이 4가지 기준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D1, D2, D3, D4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중에 D1은 단식부기, 현금주의입니다. 현금. 그리고 D2부터는 이제 발생주의로 구성이 되게 되고, 총리님께서도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1이라고 하는 개념 4쪽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 이 2가지 합친 것이고, D2가 이게 이제 국제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 국제 비교할 땐 D2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D1에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도로공사라든지 등등 많이 있을 텐데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쳐서 D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3, D4가 있는데 D4는 군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니다. 총리님, 내부에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렇게 현금주의로 계산합니까? 발생주의로 계산합니까? 현금주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식부기이고, 발생주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민간에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보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어서 정확히 어떤 저기를 보는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개념이나 이런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CFO 조직 외에는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 주셨던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다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놓고 알겠습니다. 사업을 풀어갑니다. 이거 뭐 경영학과 나온 사람 정도면 다 아는데 총님이 영문과 나오셔서 그러신가? 이 민간 기업은 전부 발생주의, 복식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로 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요. 과거의 일이고 전부 복식부기, 상법도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페이지에서 발표했던 부총리의 숫자, 이건 또 저 학자들이 얘기하는 D1, D2, D3, D4는 전혀 다른
다른 부채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부총리와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2배 이상 차이 나는 국가 부채를 지금 나라 빚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부총리가 추가로 답변.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부총리한테 또 물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거는 물을 예정입니다. 자, 국제 기준은 D2인데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총리님, 경제부처 장관들도 다 다른 나라 거는 D2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거는 D1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수차례 경제부처에 얘기를 했지만 고치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D2 기준으로 하면 다른 나라보다 부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뭐 그 부분도 부총리가 답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부총리한테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그래프를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국제 비교 기준인 D2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입니까? 비기축통화국입니까? 그건 아시겠죠? 네, 비기축통화국. 그렇죠. 네. 그 비기축통화국 11개 국가랑 비교를 지금 해놓은 슬라이드를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이 우리나라 거고요. 하얀색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을 보시면 올해는 우리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그 GDP 대비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급속도로 올라가서 2031년이 되면 무려 8.7%포인트 차이가 날 거다. 이게 IMF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재정이 국제 기준인 D2로 보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건 개념을 몰라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건데 우리 기준을 D2하고 D1이 있고 D4까지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건 막 상식적이죠. 네, 뭐 비교 대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그렇죠. 동일하게 놓고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총리까지 전부 우리나라 거는 D1을 대고 다른 나라 거는 D2를 대서 마치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적은 것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부총리한테 또 질문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D2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를 담기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D2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 군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법률에 들어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D4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충당 부채가 법적인 부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인 부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문을 제가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조문을 내놨는데 이 조문을 완전히 포퓰리즘이죠. 국가가 빵꾸 나면 갚아주겠다, 적자 나면 갚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식부기로 보면 이미 부채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반영돼야 된다는 것이 D4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가 D4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D1부터 D4까지를 제가 숫자를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D1은 이제 부총리께서 쭉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D2, D3는 2년 뒤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 자료가 24년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D4는 기재부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재경부에서 발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실에서 추계를 해서 지금 2024년까지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5년에 국민연금 충당 부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추계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GDP 대비 200%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GDP 대비 이게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확장 재정을 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부총리한테 넘기시니까 제가 부총리한테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총리님. 예. 근데 IT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총리로 발탁되신 거고.
근데 IT 전문가신데 우리나라가 D2나 D3 이거를 2년이나 뒤에 1년과 그 다음에 12월에 발표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2년이나 뒤에 발표해야 될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나요? 좀 IT를 통해서 좀 당길 수 없을까요? 제가 뭐 IT 전문가 저 부분은 좀 다른 영역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총리님 그럼 전공이 뭡니까? 뭘 물어보시면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네,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세제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추경 예산. 작년에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결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추경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지금 뭐 질문 주시고 나니까 머리가 서서 네. 아, 예, 아이고, 예. 네. 오늘 아주 자, 특별한- 1차에 우리가 네. 13조 8천억, 2차에 31조 8천억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 총 규모는 45조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성을 했으면은 그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45조 같으면은 이 돈을 편성했으면 집행률이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경하자고 억지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밀어붙여서 했으면 집행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제 1차 추경은 16%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2차 추경은 6%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평균적으로 두 번의 추경이 10.8%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아까운 돈을 편성을 했으면 빨리빨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으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채도 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라 빚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집행률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작년 내내 저희가 집행률 높이기 그렇죠. 위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작년에 세부 사업을 보면 총리님께서 중기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네. 중기부 사업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이걸 또 3천억 추경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실제 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의원님 펀드의 구성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펀드에 출자를 해놓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느 기업들에 어떻게 넣는 것들의 그 시차 부분의 차이들이 좀 이 반영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넣었던 3천억 모태펀드에서 충분히 출자될 것이다. 네, 그 연도별로 지금 운용사들이 있고 그 운용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 투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 맞춰서 계획에 따라 그 운용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갈 거고 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는 뭐 그 국감에서도 매번 지적 주셨던 부분들이라 집행이 잘 되도록 계속 독려해야 되는 네,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른 정권하고 비교를 해본 표가 앞쪽에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은 윤석열 정권 때는 추경의 미집행률이 6.8%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보시다시피 다 10%를 넘는 정도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님 말씀 주셨으니까 약속 주셨으니까 집행률 높이는데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